다음 주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소득심사가 강화됩니다. 이에 앞서 지방 아파트값은 이미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시내에 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이 같은 소식에 지난해 신규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소비 증가율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린벨트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쉬워집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시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아도 돼 그린벨트 개발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지방에서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소득심사가 강화되는 건데요. 지방 아파트값은 이미 조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이편한 세상 범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전용 85제곱미터의 아파트값은 5억 원 선이었지만 지금은 4억 5천만 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4월 분양한 울산 중구 약사더샵 70제곱미터의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 선. 국토부 분양권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니 작년 2분기 웃돈이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가량 붙었던 것에서 현재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로 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은 이미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기존 아파트 매매에만 적용되지만 위축된 구매 심리가 신규 분양 시장에도 여파를 끼치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은 이미 공급이 몰려 올해도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이에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 5개 광역시는 매매가가 3월 마이너스 0.02%, 4월 마이너스 0.01%로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대전은 4개월 연속 하락했고 광주도 2개월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비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강남 재건축 고분양가 여파로 주변 시세가 들썩이면서 비교적 빨리 침체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지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 당분간 가격이나 기간 조정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는 매매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서울과 지방의 주택시장은 더욱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서울 지역에 4개의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 면세점 추가로 약 1조 원의 신규 투자와 5천 명 이상의 고용이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지난해 신규 특허를 취득한 신규 면세점 업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에 면세점 4곳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4곳 중 3곳은 대기업에, 나머지 1곳은 중소기업에게 면세점 면허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크루즈 해양관광과 동계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과 강원도에도 각각 면세점을 1곳씩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한류 확산 등에 따라 면세점 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외국인 방문객이 지난 2014년 전년 대비 157만 명 증가한 점과 올해 3월 서울 시내 면세점 매출액이 약 29% 증가한 점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일부 면세점 공급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류 영향, 한중 우호 관계, 지리적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긍정적으로 전망되며 금년 내에 신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의 면세점 추가 발급 발표에 면세점 사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작년 면세점 특허 사업권을 획득하는 데 실패한 롯데와 SK네트워크스는 면세점 특허를 재획득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신규 사업권을 획득한 한화갤러리아, HDC 신라, 신세계, 두산 등 신규 사업자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사실 일부 면세점들 아직 문을 열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서 이렇게 새로 면세점 추가로 내놓은 상황이 사실 다소간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관세청은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6월 초쯤 특허 신청 공고를 낸 뒤 4개월간의 공고 절차와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개점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 한은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구조 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재원 확충을 위해 한국형 양적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대해 대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는 한국형 양적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양적 완화에 한은을 동원하는 방법이 재정을 동원하는 것에 비해 빠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 내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차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3월의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올 1월에 들어서며 감소세를 보였던 전체 산업 생산은 이후 한 달 만에 0.6% 증가세로 반전하더니 2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광공업이 다소 줄었지만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전반적으로 생산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어 전월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이는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들어 줄곧 하락세였던 설비 투자도 기계류와 운송 장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5.1%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부터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됐습니다. 시도지사가 그린벨트에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전체 시면적의 80%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경기도 하남시.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 많아 개발 사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남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등 개발을 하기 위해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를 간소화하는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됐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발에 있어서도 환경 보존이라든가 무차별적인 난개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환경평가 1, 2등급지가 포함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지를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처럼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로 8년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조성원가의 100%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8년간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한진해운 채권단에서 빠지고 회사와 개별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한진해운이 신청한 자율협약 채권단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신보는 약 4천억 원 규모의 한진해운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보가 빠지면서 남은 채권 금융기관들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나머지 6개 채권 금융기관들은 신보가 없어도 자율협약 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쉽게 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자율협약은 채권단 전원이 찬성해야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두 해운사를 모두 살릴 수 없다는 양자택일론이 대두된 가운데 한진해운의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진 겁니다. 애초 양자택일을 해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살린다면 한진해운일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두 해운사에 대해 법정 관리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채권단은 이번 주 초 자구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너의 사재 출연과 현대증권 매각, 용선료 재협상 등 자구안을 착실히 진행 중인 현대상선과는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한진해운을 향한 금융당국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앞서 인종령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중순까지만 용선료 협상을 기다려주겠다고 했지만 한진해운은 연말까지 시한을 늘려주면 용선료를 추가로 낮추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악화한 여론도 문제입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을 공시하기 전날 보유 중인 31억 원 규모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장내 매도했습니다. 자율협약 신청 소식이 전해지고 첫 거래일을 맞은 한진해운은 곧바로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 과정에서 최 회장 일가는 10억 원가량의 손실액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주파수는 어느 한 기업이 마음대로 독점할 수 없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낙찰가만 무려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파수 경매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 분당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간 사용하게 될 총 5개 블록 140MHz 대역폭의 주파수를 놓고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 대상 주파수는 700MHz 대역에서 40MHz 폭, 1.8GHz에서 20MHz 폭, 2.1GHz에서 20MHz 폭, 2.6GHz에서 40MHz 및 20MHz 폭 등입니다. 미래부는 경매 때 참여자 간 짬짬이를 막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실 내부에 폐쇄 회로 TV를 설치했습니다. 또 경매 현장에는 사업자당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 등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경매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경쟁이 치열해 막판까지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낙찰까지 최장 8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매 1단계에서는 이통 3사가 최장 50회차까지 상대방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오름 입찰 경쟁을 벌입니다. 이때 각 라운드 입찰자는 전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보다 최소 0.75% 더 많은 가격을 불러야 합니다. 동시 오름 입찰에서 낙찰이 안 되면 각자 비밀리에 가격을 적어내는 2단계 밀봉 입찰로 최종 낙찰자를 정하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이들 대역을 다 합친 최종 낙찰가 합계는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1GHz 대역의 20MHz 주파수는 기지국 증설 등 추가 비용 투입 없이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5개 주파수 가운데 자신들의 통신 기술이나 주파수 운용 전략, 영업 전략 등에 따라 가장 필요한 주파수의 높은 값을 써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쇼핑을 계획 중이시라면 황금 연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흘간의 황금 연휴를 대비해 카드업계가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나흘간 황금 연휴로 내수를 살리자는 정부의 결정입니다. 이에 카드업계가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8개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를 확대하고 포인트 추가 적립을 추진합니다. 황금 연휴 기간 동안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개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줍니다. 카드사도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취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연휴 기간 중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문화생활을 즐기는 고객들을 위한 프로모션도 벌입니다. BC카드는 공휴일에 시행하고 있는 빨간 날엔 BC를 임시 공휴일인 6일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CGV 영화 티켓과 커피빈 커피 1+1 혜택을 제공합니다. KB국민카드는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19,000원에 구매하는 특가 행사를 진행하고 롯데카드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아트토이컬처 2016 전시회 입장권을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20% 할인해줍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유수의 기업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성공 요인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뒷받침하는 실패에 관대한 사회와 문화의 중요성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처럼 창업가와 기업이 실패를 극복하도록 돕는 사회를 만드는데 신용회복위원회도 발을 뻗고 나섰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재창업 지원을 받아 창업했지만 과거 사업 실패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법인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물품 구입 시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씨의 경우도 재창업 지원으로 재기에 성공했지만 기존 폐업 사업장의 연대 채무자로서 낮아진 신용등급 때문에 사업 특성상 꼭 필요한 자동차 리스를 거절당했습니다. 이들 사례처럼 지금까지 재창업 기업인은 재기 지원을 받은 후에도 과거 사업 실패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경영활동에 필요한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재창업 기업인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으로 법인 신용카드 또는 자동차 리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보기에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인 중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을 정상이행 중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 대출금을 연체 없이 상환 중인 기업인이 대상입니다. 금융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재창업 기업인이 사업활동에 꼭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재창업 성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제휴한 기업은행의 지원을 통해 500만 원 한도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일부 결제 금액을 2월 약정하는 리볼빙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리스를 위해서는 신보기와 제휴한 사는캐피탈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리스 가능 차종은 국산 신규 등록 차량으로 2000cc 이하의 승용차와 2.5톤 이하의 트럭, 승합차 등이며 지원 한도는 차량 한 대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두 대는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해 1분기 성적표를 받아본 통신 3사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KT는 매출액이 5조 5,150억 원으로 2.2%, 영업이익이 3,851억 원으로 22.8% 각각 늘었습니다. LG유플러스도 매출액이 2조 7,128억 원으로 6.1%, 영업이익이 1,706억 원으로 10.3% 각각 증가했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매출액이 4조 2,285억 원으로 0.3%, 영업이익이 4,021억 원으로 0.1% 줄었습니다. 감소폭이 작긴 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반 감소한 것은 드문 일입니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플래닛의 대규모 전자상거래 투자와 마케팅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단기 실적을 포기했다는 분석입니다. 통신 3사 전체 1분기 영업이익은 총 9,579억 원으로 작년 1분기에 비해 10% 증가했고 총 매출액도 12조 4,563억 원으로 2.1% 늘었습니다.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싱카이, 푸드엠파이어, 오리옥스 코엑스 등 대표 외식점에 중국 최대 전자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를 도입했습니다. 알리페이는 중국에서 8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인 최대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의 바코드를 읽어 빠르고 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알리페이 시스템을 통해 50위안 이상 결제하면 5위안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단 행사 기간에 지점별로 1인 1회에 한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위원회가 최 회장을 상대로 전격 조사를 벌였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평균 5.6% 인하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 두 번째 환자인 K씨와 함께 필리핀을 여행한 친형도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K씨의 형은 발진, 근육통 등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없어 확진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인터넷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이칠 권리 방안이 오는 6월 시행됩니다.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피스텔과 원, 투룸 중개에 이어 아파트와 빌라 등의 매매 정보 제공, 모델하우스 체험하기 등의 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앱들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매물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안의 복덕방인 셈입니다. 작년까지 부동산 앱 트렌드는 사회초년생이나 자취생들을 위한 원룸, 투룸 등 오피스텔 매물 소개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가격이 맞으면 연계된 공인중개업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입니다. 최근엔 분양 관련 콘텐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델하우스를 스마트폰으로 옮겨놨고 청약 일정과 정보를 알람을 통해 알려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청약을 놓치지 않게 됐습니다. 분양 정보를 제공하는 인투인 앱은 전국의 모델하우스를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메뉴에서 전국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모델하우스를 클릭하면 단지 정보는 물론 평면도와 조감도,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두 손가락을 이용해 확대는 물론 천장, 바닥까지 화면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단순히 분양 정보를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 성향을 파악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7, 8월 정도면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분양 정보 서비스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건설사들이 새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면서 전국에서 분양 일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일일이 분양 일정과 정보를 체크하기엔 찾아봐야 할 정보가 많습니다. 분양 알림이 앱은 오늘 청약과 청약 임박, 청약 예정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 예정인 단지를 관심 등록으로 체크해두면 청약일과 경쟁률, 당첨자 발표 등을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앱 메뉴에서 미분양 항목을 누르면 일반 아파트 미분양 단지들을 확인할 수 있고 회원들의 댓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이유 등을 주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댓글들을 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경매 알림이 앱은 내게 맞는 경매 물건이 나오면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아파트와 상가, 토지 등 물량도 다양해 내 검색 조건에 해당 항목을 설정해두면 새로운 경매가 등록될 때마다 알림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경매 물건에 대해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 조사서 등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비롯해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등의 점유 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LH 임대주택 앱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주택 청약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누르면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임대 유형과 공급 일정, 접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앱은 금융 서비스와 접목해 월세를 내거나 월세 보증금 대출 등의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부동산 앱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이번 주는 글로벌 통화 정책과 기업 실적 이슈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코스피 2000선을 내주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황금 연휴가 있는데요. 휴장 영향과 업종별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생경제연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